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호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요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었는가였는데 특검에서는 2023년 10월로 전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간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간이 이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다. 그러니까 실제 계엄이 일어나기 1년이 훨씬 훌쩍 지날 때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이라고 한 때가 뭐 여인영이라든가 박완수 총장이라든가 군 인사가 그때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군 내부의 세력과 조직을 개편했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거니까 준비를 한 거니까 실행에 대한 모든 기획이 완수가 되고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담당자까지도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비뿐만 아니라 기획, 실행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 시점이 2023년도 10월로 본 것이고 또 그 담당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내란 과정에서 그 실행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왜 내란이 언제부터 기획됐고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내란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라고 얘기하니까 2024년 총선 관련해서 총선을 이기던 지던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음모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2024년 12월 3일 이전인 1년 한 4, 5개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참패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집권 이후부터도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준비했었고 그것이 2023년 10월이니까요. 한 1년 한 6개월 정도가 또 지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미 집권 초부터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비했고 그 예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내란 특검은 뭐 결론을 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발표 자체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이고 이것들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내는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내란 특검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증거와 진술을 가지고 입증해 나가는 것을 저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2022년 7월에서 8월쯤에 사정기관에 고위직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때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면은 집권하고 한 1년도 안 지났을 시점에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이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정치를 할 생각이 집권 초기부터 없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2022년 5월 9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 뭐 불과 2달밖에 안 된 시간인데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퇴하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엄청나게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국회에 대한 불신 또 민주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불과 뭐 정말 2개월달밖에 되지 않은 시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뭐 계엄과 관련해서 생각할 만한 계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었던 정치권에 대한 불신, 특히나 민주당이 입법권을 당시에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2020년서부터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 그것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정확한 판단 못한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서정욱 변호사님 뭐 잘 아시죠? 특검이 비슷하게 설명을 했어요. 검찰총장에서 물러났을 때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뭐 특검이 이거 발표가 뭐 완전히 창작 소설이라 창작 소설? 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네. 보십시오. 2022년 7, 8일 달이면 2달 뒤잖아요. 네. 근데 사정기관 고위직한테 들었다. 이게 듣고 들은 게 전문 증거도 이게 이중 전문 증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어디 가서 뭐 특검에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습니다 하면 이게 진실이 되고 역사가 됩니까? 아니 한 사람의 말이 건네들은 걸로 네. 이게 역사가 진실이 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정언이나 물증도 아니고 전해들은 한마디 말 가지고 계엄을 이게 그때부터 7월부터 준비했다. 취임 2달 만에 계엄 준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지도부 만찬자리에서 뭐 비상대권이 있다. 만찬자리라는 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계엄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이게 헌법에 일반적인 권한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군인 인사권 2023년 진짜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여인행을 합참의장이나 진짜 제대로 이게 요직해야지 합참의장도 개입 안 했고 네. 참모총장도 한 게 없어요 이번에 박한수 계엄 사령관만 됐지. 따라서 이게 군인사 정상직 인사를 가지고 마치 이게 계엄을 위한 인사다. 네. 이런 게 소설 아닙니까? 이런 정황들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계엄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했는데 네.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2시간 만에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거기다가 이게 어디에 수감해야 될지 수감시설이 방첩사 없으니까 수방사가 알아봐라. 막 그날 우왕좌왕 밤에 했잖아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군인들도 당황하다가 2시간 만에 허무하게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계엄 이래 됩니까? 옛날에 뭐 전두환 계엄은 내가 몇 년 준비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네. 이번 건은 이게 그냥 저는 대통령 말을 액면 그대로 이게 믿는 게 민주당의 폐악질이나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 전 출탄에. 대통령 측 주장 그대로시네요. 예, 저는 그대로입니다. 그게 더 상식에 맞고 그게 증거에 부합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는 저렇게 생각하시고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개념이 없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높은데 황당한 방법으로 계엄을 한 겁니다. 근데 네. 그 계엄을 하는 옆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죠. 실력이 없다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옆에 있고 자신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보완할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뭐 사주나 주술을 봤다라고 하는 노상원 씨가 온 겁니다. 그래서 노상원 노트에 보면 북한을 이용해서 마치 좀 사람 정치인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위장하는 것들, 그리고 네. 북한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것들,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수첩에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무능했고 또 북한도 이 무능한 정부에 이용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술만 먹으면 민주당을 싹 쓸어버려 또 야당 대표를 싹 쓸어버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심지어 자신의 자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까지 총으로 쏴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얼마나 자기 절제력이 부족했고 그냥 자신의 말만 들어버리지 않으면 모두 다 적으로 생각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해서 싹 쓸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활용해서 계엄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처음에는 술 마셔서 저러나? 라고 하다가 점점 이게 확인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시작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방첩사령관에 앉히고 예. 김용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됐으나 예.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 안 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말만 지시만 있으면 다 따라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무대책, 무능력적인 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 시민들이 나서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12월 3일이었냐? 이것도 굉장히 추론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특검에서는 미국이 그때 대선을 치르면서 이른바 권력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할 거라고 봐서 일단 그날로 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뭐 제가 볼 때 특검 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윤석열 씨가 그러니까 집권 이후부터 비상계엄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2023년도 10월 군인사가 있었습니다만 2023년도 11월 달 군인사 이후에 12월 달 한남동 관저에서 신원식, 조태용, 김명수, 김영현 등을 모아놓고 비상대권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2024년도 3월 달에 다시 또 이 얘기를 갖다가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 곽종근 군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하와이에 가서 강호필 합창차장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건 계속 줄기차게 준비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점과 관련해서 총선 이후에 일정한 시점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결합된 게 뭡니까? 한동훈 그 당시 당대표가 적어도 윤석열 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측면들, 그다음에 예. 김건희 씨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로 특검을 수용하려고 했던 어떤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 거기다가 플러스 명태균 사건이 바로 불거지면서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었고 예. 12월 10일 날이 이 김건희 특검을 통과할지 안 할지 결정한 날이었었거든요. 저는 미국과의 관계 또 미국의 대선이라는 기간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씨의 개인적인 장기 독재의 야심과 예. 김건희 씨의 어떤 유죄로 추정되는 다양한 사건들이 결부돼서 발생한 시점들이 12월 3일로 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12월 3일과 관련해서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지? 12월 3일이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고 예. 소위 그 정기국회가 있어서 회기가 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지 그러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주소적 판단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우sul 나왔었잖아요. 얘기죠. 예. 얘기가 많이 나왔죠. 우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계속 김건희 씨가 주술 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12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내란을 일으키기에 아주 안 좋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런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는 저는 미국의 대선과는 연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내란 특검이 지금 못 밝혔으니까 네. 이후에 뭐 제2특검이든 네. 아니면 경찰 합수부든 이런 데서 또 밝혀야 될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중에 요거는 하나가. 미진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볼 때 이렇게는 성립이 안 조사 결과에서. 되는 거죠. 뭐 제가 볼 때 네. 미군의 대선과 미국을 고려했다면 내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12월 3일 왜 12월 3일이냐에 대한 답입니까? 뭐 그렇다고 일단 생각이 들긴 그래서 합니다만. 무속에 개입한 정황 없다고 또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0일을 특검이 했지만 예.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계엄과 관련해서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결과죠. 쿠데타라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면 그거 왜 하겠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냥 추상적인 이유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엄의 동기나 그 12월 3일을 왜 특정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더 한다고 하더라도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이나 뭐 주술적인 의미에서의 12월 3일을 얘기하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오늘 징역 2년 구형 선고 받았던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수첩에 나온 내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했었던 계엄과의 인과관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의견을 좀 일부 반영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단행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정말 그게 100% 맞는 것처럼 한다면 너무 허황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허황된 얘기 가운데 하나가 12월 3일에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그건 정말로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일단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에서 어떤 내용을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그 시기, 예. 그러니까 그 날을 왜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를 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게 예. 보다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저는 뭐 명태균하고도 아무 관계없고요. 예. 이 부분은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창수 검사장부터요. 줄탄핵을 절정에 이를 때요. 30번에 가까운 줄탄핵이 거기에 대통령이 극대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때가 예산철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볼 때는 대통령실 예산을 영원 만들고 예, 검찰 뭐 그런 예산도 얘기 영원. 있었죠. 예. 그러면 저기 국방 예산 쪽에도 대통령이 가장 필요하다 싶은 걸 다 삭감했던 이럴 때입니다. 예. 따라서 줄탄핵과 그다음에 그 예산 때문에 대통령이 분노한 상태에서 그때 마침 이게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카자흐스탄 거기에 그 나라가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쓰는데 부정선거로 나라가 난립니다.
딱 보니까 대통령은 이게 선관위부터 치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부정선거를 검증해야 된다. 예. 국정원에. 따라서 이게 부정선거와 그다음에 줄탄핵, 예산농단 여기에 분배해서 한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줄탄핵을 한다고 내란을 생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거를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탄핵을 하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 예산 문제 관련해서 특활비 사용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이 줄을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히 예를 들면 소위 그 용산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것이 줄을 것이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아니 본인 친구를 선관위에 사무처장으로 보내놨어요. 사무처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 이런 논거를 가지고 내란 자체가 상당히 뭐 원인이 분명했었고 충분했었다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헌정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근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거로도 뭐 예. 이거 다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만 전 이 근거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예. 지지층들만을 위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검에서 그러면 계엄을 왜 일으켰느냐 그 이유도 잠깐 정광재 대변인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리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리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수근 의원 이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 이런 시스템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하홍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의대 지원 문제 2,000명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했더니 10분간 쌍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평소의 태도를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죠. 그만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 하면 자기는 더 극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예. 오죽했으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살하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체포조 명단 보십시오.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까지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보복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뭐 탄핵 심판, 예산 삭감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싫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부인이 재판받기 하기 싫은 거예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모든 것 다 밝히면 탄핵된다라고 하니까 두렵고 싫은 거죠. 감옥 가기 싫은 거고. 그래서 남들은 감옥 잘 보내지만 정작 자신과 가족들은 보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겁니다. 이게 뭐 명분이 없어요. 예. 그만큼 얼마나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그냥 내 것처럼 사유화했는지도 참 의문인 것이고 검찰을 사유화했듯이 법무장관 보시죠.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야, 내 부인은 무혐의야. 근데 왜 빨리 처리 안 하냐라고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심지어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내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황당하다 못해 너무 황당한데 그렇기 때문에 계엄한 거고 뭐 이유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반대하고 나한테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감옥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감옥 보내줍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행정 권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국회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못하도록 국회를 포위했는데 이 포위하고 나서 이 사람들 정치행위 한다고 다 체포하고 나서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려고 한 거예요. 최상목에게 시켰죠. 최상목 씨 안 한 거잖아요. 최상목 씨도 이거 했다면 구속됐겠죠. 그만큼 너무나도 무대책의 대통령을 보면서 일부 무대책인 대통령에게 따라가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구속되고 그나마 조금 견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다시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서 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계엄 이후에 김건희 여사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특검에서 보면은 배경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뭐 여러 논란이 있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계엄에 실제 깊숙이 관여했거나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관측,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검에서는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또 김건희 여사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감정적인 언쟁이 오고 갔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진짜 워딩으로 전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뭐 사실 이런 정도의 워딩이 나왔다는 것을 특검이 전원을 통해서 받았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그날의 일정이라든가 특검에 아무리 수사를 하고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관여했다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특검도 민주당이 그동안 하명 수사하다시피 했지만 밝혀내지 못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더 이상 김건희 여사와 계엄과의 관련설 같은 어떤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해서 그것을 전 정부에 대한 공격 도구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영상 좀 보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불법 유언적인 계엄이 있었던 날 김건희 씨는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가 구체적인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엄중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환자의 주민번호 7자리나 3년간 투약 이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아마 수십 명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은 99%가 김건희 씨 보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런 개인적인 가정사 진술 같은 게 김 여사와 관련성을 이제 추정을 했는데 직접적인 개입한 거는 못 찾았다는 게 오늘 특검의 얘기지만 배경은 됐다는 거예요. 왜 소장 보세요? 근데 제가 대통령을 좀 몇 번 뵀거든요. 계엄도 제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예. 탈당 권유할 때도 제가 찾아뵙고요. 예.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나게 김건희 공천 개입이 아니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막으려고 계엄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특검도 기소 못했잖아요. 이번에 명태균 공천 개입이고 전혀 아직 기소 못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것 막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 막으려고 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계엄을 몰랐던 건 맞고요. 그런 게 팩트 특검 발표 그거 하나는 제가 특검 발표 중에 딱 하나 동의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 이건 몰랐다?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다음 특검이 아주 찔끔찔끔 아주 그냥 저는 고약한 게요. 예. 마치 너 때문에 내 계획이 있었는데 망쳐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흘린 게요. 예. 저는 아주 나쁘다 봅니다. 의도가. 흘렸다. 왜냐하면 이게 답변식으로 얘가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닌데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누구 수행 척건한 데 들었다 이런 전문 증거 가지고 하는데 제가 계엄 이후에 저도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입장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김 여사는요 계엄에 대해서 전혀 이게 대통령이 언쟁을 하거나 예. 다투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게 입장이고 오죽하면 계엄했겠냐 이런 게 굳건한 동제적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애정도 있고. 예. 따라서 이게 너라는 표현을 이게 쓴 적이 없고 부부싸움을 해도 대통령이 일하지요. 너라고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가 보면 이게 언론 제목 보면 반말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저는 일이다. 그럼 김 여사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동안 들은 걸로는 김 여사가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섭섭하거나 네, 이게 화를 불만하고 내거나 그게 그런 적이 없어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이해를 한다. 예. 이런 게 입장이 오죽하면 이래 했겠냐.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들은 얘기하고 예. 특검의 조사를 한번 특검 보면 다르잖아요. 특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게 내가 있었는데
생각하는 게 내가 많았는데 왜 당시 이제 그걸 해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V0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국정을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난 거잖아요, 정권이. 그런 것에서 화가 난 건데 생각이 많았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너가 계엄을 해서 망쳤다가 아니라 계엄을 실패해서 망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를 갔잖아요.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성형외과를 갔을까? 오히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오히려 자신이 계엄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무식해도 내가 마누라 때문에 계엄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김건희 씨를 향해서 검찰이라든가 모든 언론이 다 공격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구하고 싶었겠어요. 내 마누라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보냈던 텔레그램에 나오잖아요. 네. 내 부인은 무혐의가 확실하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기분 나빴던 것도 맞지만 예. 김건희 씨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시켰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김건희 씨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나는 남편이 하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당사자 두 사람이 지금 다 부인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법정에는 못 세웠지만 국민들은 다 생각합니다. 아유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탓만 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신 때문에 다 맞췄다. 너 뭐 당신 이런 표현을 떠나가지고 저는 그 김 여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까 하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관이 들었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행정관이 없는 말을 지어낼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윤석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통치 과정에 계속 개입했고 관여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 용어 안에 들어가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단,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자고요. 예를 들면 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얘기한 대로 진행하라고 거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예. 또 하나가 김혜경, 김정숙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체포 명단 중에 최재형 목사 네.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 이거 이재명 그 당시 당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명단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텔레그램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명단이 김건희 씨가 생각하고 있는 명단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예. 제가 이 뉴스에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롯데리아 회동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군인 중에 한 명이 노상원과 김건희 이 두 사람 간에 비화폰을 통한 통화가 몇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예. 저희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로 김건희 씨의 내란 관여된 모든 내용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예. 제2의 종합특검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특검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 김건희 씨와 내란과의 관계에 대한 수사 진척들을 하지 못하고 정리를 했는데 예.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부원장님 얘기를 이제 계속 2차 특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결론은. 노상원 씨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년을 구형했어. 왜 이렇게 구형량이 적냐면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자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재판부에서
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의 설명을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승훈 부장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엄의 동력 중에 하나가 됐다고 노상원 씨를 평가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렇죠. 노상원 씨가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블랙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군인들도 개인정보를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민간인 신분의 이 사람이 받았고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 그거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예. 이건 정말 부정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투해서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도 이 계엄의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계엄 동력이었을 것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범죄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친분을 앞세워서 승진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예. 후배 군인들로부터 2,600만 원 정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개인적인 범죄까지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2년이 선고된 것이고 이 외에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아직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거 본인의 범죄에 비추어 보면 형이 높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서정 변호사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재판부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을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내란 관련해서 재판부가 처음으로 오늘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근데 뭐 저는 영향은 안 줄 거로 봅니다. 이번에는 게 그 순수하게 뭐 개인 비리 2,600만 원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보사 그 명단 받은 거거든요. 아마 근데 이 재판부가 21분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재판부에서 그 계엄이 내란이다 아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심리하거나 한 건 그러진 없어요. 않았죠. 예. 그냥 저는 이제 그 판결문에 뭐 직접적인 관계 없는 간접 사실로 그냥 한 줄 쓰란 거지.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지기현 판사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근데 문제는 노상원 이분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김용현 장관하고는 오래 인연이 있지만 예. 대통령하고 이게 직접 소통하거나 알겠습니다. 그게 없어요. 예. 자, 이거 가지고 이게 윤 대통령하고 노상원이가 마치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판부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혐의 개인정보 관련한 혐의 이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비상계엄을 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렇죠.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으로 예. 그게 전제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아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탄핵 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을 때도 위법한 비상계엄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었죠. 저는 예. 모르겠지만 다른 재판부가 이 판결에 기속이 돼서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여튼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판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하는데 뭐 서 변호사님은 저보다 뭐 법조 그 지식이 훨씬 많으시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맞겠다라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좀 생각하는 바는 다릅니다. 아니, 그리고 왜냐면 이게 국민의힘 상하고 연관될 수가 있어가지고 예. 국민의힘하고는 근데 저는 연관 지어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그 계엄을 알아서 결국에는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 소송으로 가겠다. 그건 벌써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아니, 구속영장이 윤 전 끊기면서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내란 무죄로 보고 저는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남들 빼고 다 내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극우 빼고 초등학생들도 내란이 위헌 위법인 줄 알아요. 근데 판사가 여기에다 위헌 위법이라고 써야지 어떻게 합법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판사들이 다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데 지기현 판사가 위헌 위법이 아닙니다. 무죄 판결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무죄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위헌 위법적 계엄이라고 하는 게 계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을 갖다 고문을 해서 어떤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들을 노상원 수첩에 적시했었고 그것이 실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런 내란 과정에서 노상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시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건 위헌 위법적인 내란뿐만 아니라 실행까지도 판사가 염두에 두고 얘기한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판결, 1심 판결 아직까지 1심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판결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 자체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오해를 살까 싶어서 제가 이게 계엄이 합헌이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다.
개헌이 합법이다, 합헌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 개헌이 위헌 위법은 될 수는 있는데 내란은 아니다. 내란은 아니고 개헌법에 욕구 있는 직권남용이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 허영 교수나 우리 헌법학계 태도도요 내란은 아니다 하거든요. 실제 제 주위에도 개헌은 잘못됐다, 위헌이다. 그렇지만 이게 내란까지는 과하다 이런 분이 우파 쪽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계엄이 이뤄진 그 다음 날 당정대 회동이 뭐 긴박하게 안가 회동도 열리고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한동훈 전 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즈음을 한번 시간을 돌려서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날이죠. 그날 오후에 이렇게 당정대 핵심 인사들이 총리실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참석자들을 저희가 명기를 했는데 근데 이 회의의 목적이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 책임을 군경에 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정부에서 이 회의 내용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진척된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증거들을 좀 모아내기, 예, 사회적인 어떤 진술과 사회적인 증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대통령실, 국민의힘 여기에 있는 아주 주요한 핵심 라인들이 모여서 내란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내란의 책임이 윤석열이 아니라 경찰과 군, 그다음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들이 한 것으로 이제 몰아가자라고 회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검찰에 전화해서 자진 출석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체포가 돼서 체포된 상황에 수사를 진행을 하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그 전화를 받은 이후에 검찰에게 출두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지국이 용산이었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예.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후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이 또 체포가 되죠.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이 줄줄이 군사령관들을 다 체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뒤에 실행이 된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면 모든 잘못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하나 실행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당정대 간에 벌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사태를 수습한다고 하면서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모여서 뭐 공동정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의들을 얘기하는 과정 자체는 예. 그 내란 당시에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이 일어난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은 당정대가 다 모여서 내란을 축소 은폐 또는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실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진짜 며칠 전에 이걸 한 건지 아니 그 전에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지? 이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영장이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아마 이 내용이 미리 들어갔으면 영장 기각할 수 있었을까요? 영장 판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회의였고 예.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왜 영장이 기각됐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전 대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이때 이즈음에 저희가 12월 8일 대국민 담화까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즈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나온 해답은 하야 요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 각각의 참석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입니다. 예.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계엄을 준비할 수도 있기 할 때문에 수 있다.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네, 네. 부분은 굉장히 명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9일인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경질한 후에 후임 국방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유력 후보가 한기호 의원이었어요. 4선 맞아요. 의원에.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기호 의원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더 큰 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고 한기호 의원도 결국에는 국방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얘기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얘기했었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TF 단장을 맡아서 사실 대통령실과 일정 정도 얘기를 했고 결론을 3개로 압축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탄핵 표결이 있었던 12월 14일에는 그 탄핵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특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계엄에 대한 태도는 아마 모든 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계엄 다음 날 이런 당정대 회의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을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여권이었죠. 여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때라 좀 궁금해지네요.